자, 산업의 특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까 전에 나왔었던 뭐 1.0, 2.0, 3.0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었죠. 이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시장 1.0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에 또는 뭐 스포츠와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자, 과거에 1900년 20세기 초 1900 뭐 한 20년경 이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 아시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시기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1.0, 2.0, 3.0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시장 1.0 시대였었는데요.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는 스포츠 1.0 시대라고 하고요. 그 시기가 지나서 제품들이 이제 막 대량 생산이 되고 경쟁사가 많아지고 했었을 때에는 이제는 소비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시장 2.0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하는 시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이제 풍족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죠. 지금도. 시장 3.0에서는 인간 중심의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어떤 가치 중심의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됐죠. 단지 뭐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만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토리텔링과 같은 어떤 기법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어떤 친근감 플러스 충성도 플러스 뭐 관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장 4.0 시대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들이 크게 강조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1.0, 2.0, 3.0, 4.0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보다 이 스포츠 전문가로서의 어떤 어, 자질들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포츠 산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간 입지 중시형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특징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부분과 입지, 그렇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면 바다에서 뭔가를 해야 되죠. 또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온도와 어떤 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거의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공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경기장이나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이 쉽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안 가게 되죠. 이러한 차원에서 공간 입지가 매우 중시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복합적인 산업 분류 구조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스포츠 산업 분류 체계를 봤었을 때 스포츠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여기서 보면 시설업 다음에 뭐 서비스업, 용품업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산업 분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 용품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의 산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2차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산업, 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 산업 분야에서 2개 이상의 분류 체계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복합 산업 분류 구조를 가진 구조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세 번째는 시간 소비형. 있죠? 스포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세상의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주 5일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에는 이제 대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또 워라밸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일과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취미생활, 여가생활에 대한 시간들이 많이 증대가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활동이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하나의 시간 소비형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뭐 참여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관람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미디어 스포츠를 즐길 때에도 일정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로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소비형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락성이 중심인 산업이죠. 스포츠 산업은 이 최종 소비재로서, 그죠? 이미 다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종 소비를 하고 있는 최종 소비재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다루는 산업으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선택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그 산업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스포츠가 만약에 취미생활 또 여가생활로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산업은 쇠퇴했겠죠.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산업 중에 하나죠.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재미나 오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락성이 중심인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접 하는 것도 어떠한 매력이 있고 또 뭐 일정 수준의 어떤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되겠죠. 특히 이 국가대항전으로 뭐 이야기하는 뭐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이 대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재미를 느끼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동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자, 스포츠는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스포츠가 연극이나 영화와 달리 다 각본이 있죠. 하지만 영화나 연극 역시 감동을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죠? 승부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승 후보의 선수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우승하고 승리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또 선수들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치 내가 그 선수의 어떤 분신인 양 대리만족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스트레스를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뭐 감동적인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스포츠를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동반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스포츠 산업은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포츠 산업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산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모든 나라에서 스포츠 산업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스포츠 산업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경제대국이죠. 미국의 산업 특성을 보면 과거에 1920년대 초반, 19세기 초반부터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어떤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전체 산업 중에 자동차 산업은 7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산업이 바로 스포츠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만큼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하게 됐느냐? 보통 굴뚝 없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제시해주고 질병 없이 높은 노동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되는데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또 하나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산업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해외 유명한 스타 선수들을 보면 어때요? 선수 하나가 움직이는데 글쎄요, 뭐 많은 비용들이 이제 뭐 기업에서 이야기하자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어떤 원가라고 계산을 해보면 선수가 성장해서 뭐 몸값이 높아지는 것을 빼고는 어떠한 뭐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 거죠. 또 선수가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이든 은퇴를 하든 뭐 스폰서십이나 또 선수 보증 광고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또 다른 상업적 가치들을 계속 생산해낸다라는 의미가 공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은 굉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단일 종목으로서 스포츠 이벤트의 효과가 또 크다. 예, 유럽 축구가 그렇고 뭐 미국의 뭐 MLB라든지 NF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수 리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죠. 자, 유럽 축구 연맹 2014-15 시즌 수익이 약 1조 8,250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 중에 중계권료가 약 1조 4,457억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스포츠 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 산업과 기존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부분들.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맞물리는 거죠. 새로운 IT 기술을 가지고 스포츠 산업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신세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가가치 유발계수라고 전체 산업이 어떤 계산 방식을 통해서 숫자를 부여하는데요. 전체 산업 평균이 약 0.687인데 스포츠 산업이 0.791로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취업 유발 계수 역시 전체 산업이 12.4명인데 10억 원당 투입할 때마다 스포츠 산업은 14.4명으로 취업 유발 계수도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IT 분야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스포츠도 굉장히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서 더 큰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미디어적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이 스포츠 산업을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 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뿐만 아니라 각종 전 세계의 유명 대회들을 보면 어떤 대회든 간에 기업들이 다 후원사로 참여를 하죠. 기업들의 후원 참여는 또 스포츠 조직에 있어서 재정 확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디어적 가치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왜냐?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뉴 미디어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채널 역시 다양해진다. 그래서 수익 역시 또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고 마지막으로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그렇죠? 뭐 더 이상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관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스포츠가 하나의 일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아마도 뭐 정확한 통계 수치는 모르겠지만 운동회를 많이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건강한 국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